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실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실용적인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선택한 주제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준비한 기획 기사였었는데 60세 정년이 돼도 은퇴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세 가지 특징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도 드리고 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60세 정년이 돼도 은퇴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두두두 첫 번째 특징은 50대에 넘어서도 대출이 있다 라는 게 특징이래요. 은퇴 못한 사람의 특징. 대출, 참 이게 약간의 계륵 같은 느낌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뭔가 상상 고민인데 어떨까? 50대 넘어서도 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측면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느낌이세요? 이 기사를 봤었을 때 사실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 은퇴라는 개념을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국민연금 받는 그 시기를 약간 은퇴라고 그쵸.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65세 이 정도를 은퇴 시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도 상담을 하다가 보면 고객님한테 혹시 은퇴를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네. 근데 이제 일상적인 대답으로 돌아오는 건 한 60세 이 정도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60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퇴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개념을 가져갈 때는 나의 소득을 언제까지 그쵸. 갖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년으로 얘기하면 엄청 빠를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정년하는 개념은 엄청 빠르니까. 근데 네. 또 이제 자영업자 비율은 뭐 4-5명 중에 1명 비율로 굉장히 돈을 버는 시기는 좀 뒤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은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어렵다. 그럼 언제까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을 벌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아예 이제 일은 안 하고 쓰기만 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얘기하신 게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60세 정년. 사실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질적인 한국인의 남성의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떠나가지고 평균적인 실질적인 은퇴 나이는 그러니까 실직하는 나이 은퇴하시는 나이는 53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는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뭔가 아이들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생활비는 계속 써야 되고 뭔가를 하다 보니 은퇴를 해서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이 뭔가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은퇴 못하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의 가장 큰 입장이 그럼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은퇴 자금만 가지고서는 사업하기나 자영업 그렇죠. 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약간의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 작은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은퇴 못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의 가장 큰 첫걸음은 사실 노후라는 얘기는 수입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은퇴자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이 일어났을 때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부분이 변화의 폭이 클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 이자가 지금은 저금리라 낮을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 여건상 어떻게 상해할 때 이게 높아지게 될 경우에 그걸 갚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또 생활전세에 뛰어들든지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줄이는 것이 여기에서 편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아무리 좋은 투자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한 2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제 노후 생활을 시작을 하셨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 되셔야 될 텐데 이게 대출을 받게 되면 요즘은 또 뭐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낸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지금 상황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만약에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했다고 했을 때 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쵸, 맞아요. 또 그리고 이걸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과연 대출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까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따를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은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1번으로 대출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유혹이 딱 그거예요. 아, 은퇴하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고 나면은 대출 받기가 어려울 텐데 그 그렇죠. 전에 그렇죠. 미리 땡겨서 받아놓으면 어떨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제 내가 투자를 하든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유혹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정말 준비 없이 막연하게 대출만 일으켜서 신용대출이든 직장인 뭐 이러니까 받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뭔가 대출 좀 일으켜 놓는다는 것이 아무리 레버리지 요즘에 얘기하고 뭔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하더라도 은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달콤한 코인들은 대부분 사기의 확률이나 높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투자의 어떤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 놓지 못하는 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대출이란이었고요. 두 번째가 특징이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러네요. 사실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 나머지 국민연금밖에 준비를 못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좋기는 한데 노후 생활로 국민연금이 커버하는 비율이 현재 약 40년을 남길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내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의 어떤 45% 정도에 불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략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수익이 월 150만 원 정도 맥시멈으로 이렇게 했을 때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아마 이거는 더 떨어져 가지고요. 아마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져서 한 40%, 35%까지도 쭉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도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웠다 보니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도 사실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지원들을 마련해 놓으셔야만이 퇴직 이후에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랍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전성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는 전성기의 소비 패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은퇴 전에 생활하던 그대로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먹던 영화, 사실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할 때는 쓰고 싶어도 바빠가지고 못 쓸 수 있는데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지출이 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좀 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몇 년간은 아마 더 높은 지출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도 다시 소득 있는 생활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느낌은? 그쵸. 아무래도 뭐 이건 아까 첫 번째 이유였던 이게 1, 2, 3번을 가만히 보니까 은퇴 이후에 이제 제가 서두에 은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걸 고민을 찬찬히 해보니 결국에는 다른 소득이 없이 예를 들면 연금 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금 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수입은 연금뿐이고 근데 그 수입이 연금인데 그 연금이 하필이면 국민연금밖에 그쵸. 없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차라리 뭐 3층으로 정말 탄탄하게 국민연금에서 들어오고 퇴직연금에서도 들어오고 또 개인연금도 따로 가입해 두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입이 국민연금밖에 의존할 수 없는데 또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놓은 게 이자가 나가고 있고 또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서 변동지출 또한 너무나도 비율이 높고 그렇죠. 아주 지금 은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로. 저도 사실은 노후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제가 강의나 금융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뭐 하는데 그쵸, 예. 그때 제일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수익률 1, 2%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시면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거기에다 해서 이런 사태들이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태들이 다 조금 은행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 안전하게 한 2, 3%를 더 주는데 이렇게 넣으셨다가 난 사고들인데 2, 3% 수익에 목마르시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출에서 맞아요. 2, 3%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출을 조금 좀 줄여 나가셔가지고 과감하게 내가 은퇴 전 생활비에 대부분 여기서 가지는 그 가이드가 한 70% 정도 수준으로 좀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60% 정도 이제 줄이셔서 좀 빡빡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좀 이제 평범한 속에서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떤 그거에 맞게 쭉 이렇게 포트폴리오 살아가시는 것이 훨씬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본 듯한 이 안전함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안전함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큰 변화 없이 박탈감 없이 이것을 좀 유지해 나가실 수 있는 어떤 건전한 소비 패턴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은퇴하시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0대 인생 후반전을 앞두시고 정말 이제 은퇴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50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일단 좀 대출은 점점 갚아 나가시고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엔 국민연금만 믿지 마시고 3층 연금 아까 얘기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몇몇 개인 연금저축도 IRP니 뭐니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주택연금도 사실은 고려해 보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지방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도 사실은 있고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소비 패턴을 좀 더 줄이셔가지고 오히려 수익률보다는 내 소비를 좀 더 줄이는 것에서 좀 생활비를 줄이는 것에서 좀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 연금연구소 준비한 주제는 50대, 60세 정년이 돼도 은퇴 못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금연구소는 다양한 은퇴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연금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남겨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선물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방금 다뤘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